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성남시민포럼 4월 정기 모임 겸 특별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관성 있는 국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른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강연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빈 소개 및 포럼 인원 소개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건 상임대표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고 오늘 참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상 봄철을 얘기합니다. 꽃 피고 새가 오는 화창한 봄날, 오늘 시민포럼에 함께 해줘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역사회,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의 산실인 성남문화원을 찾아 성남시민포럼이 뜻깊은 강연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김대진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문화원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막중한 역사 문화사업과 발전의 계기와 문화 재발굴과 보존에 쓰시고 크나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성남문화원의 연역과 역할 그리고 내부장 알기 일환으로 문화원 상임연구원이신 임동준 박사의 성남역사문화강연회가 바람직하고 보람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1999년 5월에 창립한 성남시민포럼도 내달 5월이면 정기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이제 20년이 넘어서 23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청춘시대 10기 집행부를 탄생시켜 6월에 대변혁의 10기 멋진 출범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젊고 더 유능한 집행부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우리 힘차게 지혜를 모아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여도 야도 아닌 더 순수한 NGO 성남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특별히 김대진 원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김정지 사무처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포럼의 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늘 가정의 평안과 건강 100세 시대에 늘 건강한 삶을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존경과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원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물론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김정진 사무국장께서 문화원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원장님께서 3시에 그 경기도 체육대회 오늘 최종 보고회라 3시에 한 4시 좀 넘어서 이제 오셔서 잠시 후에 인사드리게 되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 성남문화원 주요 사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파워포인트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남문화원은 참여의 문화, 나눔 문화의 산실이라는 그런 테마로 해서 성남문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78년도 7월 5일날 개원해서 벌써 45년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문화원은 2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지방문화원 지능법이라고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성남에 이제 문화단체가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원은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화원은 또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성남시의 시설물 예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31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 가면 광주 하나 있고, 성남 가면 하나 있고, 목포에 가면 목포에 하나 있고, 지역별로 있는데 전국에 현재 231개 문화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원장님은 현재 경기도 문화원 연합 회장도 겸임하고 계세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각 문화원이 하나씩 있어서 그 협의회 회장이 3년 임기로 해서 지금 내년 3월 달까지 저희 원장님이 성남문화원장 겸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를 이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문화원이 큰 시책으로는 전통문화 심층연구라는 타이틀도 성남문화 시민교육, 성남지역 역사인물 조명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구를 보시면 이제 부설 성남학연구소, 또 문화학교, 문화해설사회, 3.1운동 기념사업회도 이런 기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학 연구를 가장 많은 신경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 발굴, 조사, 문화교육 이런 일을 해서 연간 한 40여 개 행사를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원상을 저희가 3연속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문화예술진흥 경기도지사 우수기관 표창을 저희가 받은 지가 오래됐고요. 2015년에 경기도 문화원에서 또 최우수 문화원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남학 연구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윤종준 박사님이 성남학 연구소의 그 상임연구위원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이제 이게 개소가 되고 올해 30년의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향토문화연구소를 이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성남학 각 지역학 이름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성남학 연구소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매년 성남문화연구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학술회의 또 학술토론회, 성남학 아카데미, 인문학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지역 정체성을 찾는 학술학 활동에 이제 12명의 연구위원들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다 무고수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70편의 성남시 관련, 성남학 관련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성남학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성남시로부터 저희가 위탁받은 게 지금 이 건물은 성남문화예술 건물입니다. 이게 저희 문화원 건물이 아니라 성남문화예술 저희가 위탁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중앙공원의 안에 보시면 순회동 고가라고 경기도 이제 그 자료로 되어 있는데 순회동 고가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이 나가 있고요. 율동의 3.1 만세운동 기념탑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회의실 바로 옆에 보면은 성남시 50년사 편찬실이 지금 마련돼서 2월 1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사 편찬 작업도 저희 성남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문화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문화원 비전 202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성남문화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중에서 그 향토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학교 1년 과정으로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유적지 순례라든지 각 학교를 찾아가는 내고장 성남 바로하 성남학 문화 아카데미로 운영을 좀 하고 있어서 향토 문화 교육에 전념을 하고 있고요. 전통문화연구회는 저희가 성남학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각종 학술회의라든지 성남문화연구 논문집 발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은 성남시와 현재 국제자매도시가 여럿이 있는데 저희는 중국 심양시하고 자매회를 맞아서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둔촌 백일장이라든지 신앙송회 같은 것을 중국 심양이 현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선열 주요 사업을 저희 문화원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3.1절 날은 성남 3.1 만세운동 기념식, 또 10월 3일 개천절은 여기 회원으로 계신 이경식 당문성주연합 회장님과 함께 저희가 개천절 기념식하고 도담구 문화축제 하고 있고요. 또 남한산성 순국선열 추모제는 저희가 11월 17일 날 순국선열 기념일에 맞춰서 성남, 하남, 강주 이 세 개 문화원이 함께 그렇게 그 순국선열 추모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25 한국 전쟁 중에서 임해동에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3년째
저희가 성남 의사단 추모제를 3년째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민속보존 행사로는 새 천재봉행 정월 대보름 행사, 그다음에 제일 어렵고 힘들지만 판교 쌍용 거줄다리 행사 이번에도 저희 대보름 날 했는데요. 약 한 1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그 멋진 줄달리기를 펼쳤던 그런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향토문화재로 저희가 이웃을 짙어다니는 소리하고 우리들 농악을 이제 지정을 해서 1년에 2번 저희가 향토 민속놀이 시연회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이 매년 한 해는 성년, 한 해는 청소년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이웃을 하고 우리들 농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덕 대장님 계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민속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자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보존회가 이웃을 하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 교육을 위해서 성남 문화의 집을 일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 이제 잠깐 보시면은 다른 데 가면 문화원이 뭐 하나 근데 어떤 데를 가면은 문화원이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장례 문화원 뭐 하는데 저희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는 문화원과 동일한 명칭을 쓰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 우선 예를 들어서 장례 문화원이 무슨 문화원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인데요. 저희가 그거 억지로 지금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 문화원은 딱 하나로 쓸 수 있어. 성남문화원, 강주가 이게 법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지역 문화의 그 개발, 보존, 전승, 선양, 욕기하고 향토사 발굴 조사 연구, 또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또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그다음 지역 전통 문화 행사의 국내외 교류,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이렇게 딱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의 운영 지표는 현재 성남 문화의 육성 중심을 저희 문화원이 하겠다. 그다음 전통 문화 발굴과 전승의 중심이 되겠다. 지역 문화 창달과 국내 교육, 문화예술 평생 교육의 요람, 또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원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문화원의 조직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년 7월 5일날 초대 조명천 원장님을 시작을 해서 역대 원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검은기용, 남선호, 이용상, 이창렬, 이영아. 그다음에 저희 한추석 원장님이 저희 지금 김대진 원장님 전에 한추석 원장님을 하셨고 김대진 원장님이 지금 2번을 마치시고 3번째 9년차 진행되고 저희 문화원은 법에 의해서 3번 이상은 못합니다. 한추석 원장님 때까지는 2번밖에 못했고 법으로 정해놨다가 너무 그게 좀 적하다 그래가지고 한 번을 더 늘려서 현재 3번까지밖에 문화원장은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셔서 저희 문화원장님이 이제 현재 14대 원장으로서 지금 1년차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원장들 계시고 감사, 이사, 고문 계시고 자문위원님들 계시고 부설 성남학연구소, 부설 문화학교, 부설 문화해설사회, 그다음에 사무국은 저희 문화원의 사무국 문화원 직원은 5명이고요. 성남문화의 직원이 7명, 순회동 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저희 문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은 회비 내시는 회원으로서의 그 원장입니다. 여기서 뭐 돈 받고 그런 거 전혀 없고 본인이 1년에 연회비 내시고 각종 행사 때 협찬해서 문화원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문화원이니까 다 이렇게 시에서 주는데 직원들 그 급여의 일부만 또 사업비의 일부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본 특별 강연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약 한 3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방금 성남문화원의 성남학연구소의 윤종준 상임연구위원님의 특별 강연회가 있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성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박수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준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앞에 제가 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성남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광주, 하남, 용인 뭐 이런 옆에 인접 지역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길거리에 금쪼가리가 널려 있고 막 널려 있는데 왜 안 죽느냐? 우리는 사금을 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남의 문화유적들이 이 성남시 될 때에 광주 대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원래 살던 분들이나 70년대 무렵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략 알지만은 그 이후에 들어오시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성남에는 역사가 없다, 문화유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남한산성이 성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남에는 남한산성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남시가 시 승격된 지가 올해 50년이 되는데 시 승격될 때에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로 분리가 됐어요. 성문을 나와서부터 성남인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수많은 역사를 짧은 시간 동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최근 정보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림산 봉수가 아까 김정진 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남시 최초로 국가 사적이 됐어요. 1995년에 광복절 기념으로 통일기원 봉화제가 열리고 그거를 석기산에 있는 봉화뜨기라고 하는 데서 개최를 했는데 그 다음 해 2회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아니다. 전림산 그 달래내 고개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위치 확인을 했는데 연구해본 결과 그 터가 확인이 되고 그로부터 24년 동안을 성남문화원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그 경기도 기념물이 됐다가 계속 복원 노력을 하고 전국 봉수를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9월에 복원을 완료했고 연기를 피우는데 옛날에 봉수대에 연기를 피울 때에 1리똥을 사용을 했어요. 소똥 말린 거, 말똥 말린 거, 솔잎, 쑥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다른 건 다 구할 수 있지만 1리똥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했습니다. 동물원에 가가지고 1리똥 좀 달라고. 그거 갖다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쓸 데가 있다고. 그것도 1리똥 또 요즘 사료 먹인 1리똥은 안 되고 고기를 먹인 그래야 그 불이 잘 지켜지고 이렇게 그 연기가 잘 올라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사적으로 올해 1월 10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 문화유적 중에 처음으로 보물이 나왔어요. 보물 지정이 됐어요. 태평동에 있는 봉국사 대광명전이라고 그 건물이 보물 지정이 됐습니다. 현종 임금이 공주가 셋이 있었는데 두 공주가 9살짜리가 먼저 4월 달에 죽고 언니가 13살짜리가 그 3개월 뒤에 죽어요. 천연두가 만연해가지고요. 그 공주 둘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봉국사 절을 지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목재 나이 측정을 했더니 조선 시대에 지어진 거다 이래가지고 국가 지정 보물이 됐습니다. 성남에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창대군이라고 9살에 연못지으로 귀양을 가가지고 강화 부사 정항이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계속 떼가지고 쪄죽임을 당했어요. 그 왕자의 무덤이 성남에 있었고요. 세종대왕 왕자인 평원대군묘도 있었고, 예종대왕 장남인 제안대군의 묘가 성남에 있었어요. 왕이 될 뻔한 인물이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먼저 죽은 그 세조의 장남인 세조의 장남의 그 손자, 그러니까 손자가 왕이 됐는데 그게 성종임금입니다. 그런 이제 유서 깊은 묘들이 있었고, 낙생행궁이라고 성남의 판교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광주 대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남의 역사를 대충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안 넘어가네요. 이제 넘어가네요. 네, 성남시 뭐 일반 현황은 뭐 그냥 보통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한산성이 남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성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 성북이 있고 성동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성남. 원래 용산 지역을 옛날에 성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구역 명칭으로는 안 붙은 거죠. 근데 이게 성남시 승격되면서 성남이라고 붙여졌죠. 그런데 600년 전에 이미 성남이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능, 태종 이방원이 붙인 헌능의 지맥을 보호한다고 달래내 고개에 토성을 쌓고 그 성의 남쪽이 지금 판교의 성내미 마을이 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만든 지도에도 성남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성남이라는 지명은 6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성남시 향토문화재 1호로 지정된 전국에서 여성 인물이 문화유적 1호로 지정된 데는 성남밖에 없어요. 아주 그 가난하고 자녀를 9명이 다 전염병으로 죽고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도 남편을 잘 가르쳐가지고 윤광년이라는 사람을 훌륭한 선비로 키웠고, 그런데 먼저 죽어서 남편 윤광년이 비실비실 기운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친구들이 놀렸어요. 아, 자네는 마누라가 없어서 맨날 비실거리나 아니면 제사 지낼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윤광년이 아닐세, 나를 바르게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어져서 그래서 내가 지금 기운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에 글 지어줬던 것을 모아서 강정일당 6호 문집을 냈습니다. 성남이 어느 정도로 역사가 깊었냐면 이미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성남이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았고 한강의 문명,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암사동에 그 선사 유적이 있지만 그 물이 깊은 데보다도 탄천이 비교적 더 한강보다는 수심이 얕고 사람이 살기가 더 좋았던 곳이죠. 그래서 판교 지역이 영남대로라고 하는 길이 지나다니면서 부산으로 가는 길목이 형성이 되고 논밭이 있어서 기름진 농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주 대단지를 만들 때에 평지에다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쌀이 귀했으니까 산간 지역을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정구 중원구 지역이 광주 대단지가 된 겁니다.
분당을 개발할 때는 고인돌이 106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일부가 중앙공원에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 때에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만든 무덤이에요. 분당에 있는 것도 제법 무거운 큰 돌을 사용했고, 전북 고창 같은 데 가면은 집채보다도 더 큰 돌을 들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실력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 때 이용했던 그릇이고 신석기 시대 때 이용했던 그릇이 오른쪽에 겁니다. 분당 중앙공원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여기 남한산성이 이제 그 신라 시대 때에 누가 와서 다스렸냐면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여기 한선수 도독으로 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판교에서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에 고구려식 무덤하고 백제식 무덤이 같이 나왔는데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것을 옮겨 놓은 것이 판교 박물관입니다. 판교 박물관에 있는 그 고분들은 다른 지역 서울 몽촌토성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고분처럼 해체해가지고 옮긴 게 아니고 통째로 떠서 옮긴 겁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고분이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하남시 개발을 하면서 구산동 성당을 해방 후에 지었는데 그 벽돌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도 해체 이동이 아니라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일이 이제는 해체 복원이 아니라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게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덤 바깥쪽을 떠서 통째로 들어 옮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판교 박물관 2층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 남한산성 주변에서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격퇴를 시켜요. 몽골군을 격퇴시킨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인의 처인성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광주 사람들은 참 충성심 강하다 이래가지고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부역도 면제시켜줬다고 해요. 옛날에 세금 구조는 특산물을 바치는 것도 있었고 세금을 내는 것도 있었지만은 노동력도 세금으로 징수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안 받고도 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한양성도 그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그 부역을 면제시켜줬다는 겁니다. 영남대로가 이 부산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판교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가는 경우는 단대 오거리를 지나서 이배째 넘어가 가지고 가기도 했고 저쪽에 한강 쪽으로 배 타고 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영남 쪽으로 가려면 판교를 반드시 거쳐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장되고 직선화된 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영남대로가 있을 때에는 부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판교원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풍덕천 쪽으로 해서 용인으로 해서 양지로 해서 문경세제 넘어가서 일본 사신들도 그렇게 다녔고 동남아 사신들도 왔다 갔다 할 때 이 길을 이용했고요. 또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의 왕자 순화군과 임해군 둘이 갓도기어마서 가등청정의 포로가 됐었어요. 부산까지 끌려갔다가 전쟁을 끝내자 뭐 이렇게 명나라 군대하고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선물식으로 왕자를 석방해 주겠다. 그래서 석방해 줬는데 판교원에 와서 잤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장군이 호송을 해왔는데
대접이 소홀했나 봐요. 전쟁통이라서 투덜투덜 하는데 백사 이항복 대감이 그 얘기를 듣고 임금한테 얘기를 해서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산 강까지 마중을 나와가지고 잘 대접해서 기분을 풀어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판교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선앙강터로 추정된, 추정이 아니라 거의 99% 확실한, 왜냐하면 건물이 아주 조그만 건물터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사람이 살 수는 없을 거고요. 이런 선앙당에다가는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길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호해주는 신이 타고 다니는 말이기도 하고요. 도자기 굽는 동네에서는 도자기로 굽거나 아니면 흙으로 구워서 하는데 여기는 바로 쇠로 구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곡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금을 캐던 재련 시설이 있었던, 일제시대 때에도 여기 이 지역이 솥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남한산성 성남 쪽이죠. 수호장대, 이 안쪽에 무망루라고, 없을무 잊을망자, 무망루라는 현판이 제 2층 안쪽에 걸려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보면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혼날 거니까요. 안에다 숨겨놓고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꺼내서 오른쪽에 전나무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건물을 짓고 옮겨놨습니다. 한천원이고요. 이 뭐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난 4월 5일날 무너진 정자교입니다. 이 보호가 있었는데 보호도 허물어 뜨려버리고, 환경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허물어버리고 비극이 일어났는데, 조선 태종 13년 1413년에 단천에 다리를 놨는데 궁궐에서 사용할 말 3마리가 건너가다 3마리 다 빠졌는데 1마리가 축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 공사 감독을 맡은 노상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당합니다. 그랬던 일이 약 600년 전쯤 있었어요. 그리고 단천 상류인 그 서울대 병원 앞쪽에서 병자호란 때 전투가 벌어졌는데 경주 최씨의 조상인 최진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69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충청감사 정세규가 당신은 연세가 많으니까 어르신께서는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앞에서 군사를 지휘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따라갈 수는 있다 이래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온 몸에 고슴도치같이 화살이 박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주 최부잣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는 그 최부잣집의 그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단천 또 이 태평동 일대를 숯골이라고 불렀는데 숯 굽던 가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숯을 얼만큼 많이 구웠느냐 하면은 궁궐에서 사용할 숯뿐만이 아니라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남한산성 둘레에다가 숯을 묻었어요. 전쟁 나면 비상시에 꺼내 파서 쓰려고 24,192석을 구워서 묻었습니다. 이 성남이 생기게 된 게 원래 광주 대단지 이전에 모란개척단이라고 있었고, 김창숙이라고 하는 예비역 대령이 어머니의 고향인 평양 모란동을 따서 모란개척단이라고 이름을 해서 풍생중고등학교 앞에 그 단대천 제방을 쌓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설 운동장 주변 일대가 다 자갈밭이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그 복지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돼 가던 중에 광주 대단지 사업이 발표가 되고 그게 하천이 국유지고 국유지를 무상 막 개인이 막 그 분양을 해줘 버리고 또 개척을 해버리고 그게 죄가 돼서 모란개척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그 김창숙 대령은 구속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시작된 모란은 순수하게 정말 새마을운동과 같은 우리나라 국가 공식적인 새마을운동의 시작은 경북 청도의 1971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남 1961년에 이미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개발이 개척이. 그렇게 하면서 모란 시장이 생겨서 중간에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때 시장 없앤다 이렇게 폐쇄 공고가 떨어졌는데도 주민들이 악착같이 모여들고 그래서 모란 시장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풍생중고등학교도 원래 모란중학원이라고 하는 학교 건물을 모란개척단 단원 50명이 직접 흑벽돌을 찍어서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면서 이제 고려 홍삼으로 넘어가서 지금 풍생중고등학교가 된 겁니다. 모란개척단이 국기 개양식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풍생중학교 강당 자리에 지금 학교 지으려고 벽돌을 막 찍고 이러는 모습입니다. 모란개척단 단원들이고요. 이 모란 오거리 그 모란 농협 그 옆에 좁은 길 그 길 옆으로 이렇게 있었고 저기 가운데는 다리도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건 하대원 쪽에 내려온 대원천 정비 모습이고요. 모란 시장이 예전에 섰던 모습입니다. 모란 우체국 그 지금 풍생중학교 나와서 오른쪽에 수진동 우체국 그 자리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업이 서울시에 6.25 이후에 많은 그 이재민들이 있고 그러면서 무허가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걸 철거시킨다는 계획으로 그때 김현옥 시장이 여의도 뚝방을 한 달 만에 쌓았어요. 그래서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김현옥 시장이 광주 대단지 사업을 1968년에 발표를 하고 1969년 5월부터 이 성남 지역에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도 없었지만 거의 잡목만 있던 수준의 그것을 다 걷어내고 20평씩 잘라서 분양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주 대단지 사건 나기 바로 전 와우 아파트라고 지금 홍익대학교 뒷산입니다. 거기 아파트를 지었는데 3개월 만에 붕괴가 돼요. 1969년 12월 26일날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4월 8일 날 붕괴가 돼서 34명이 죽고 40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당분간 그 아파트 건설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 8월 10일 날 벌어지게 되고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주민들은 봉기해서 경찰차 부수고 관용차 부수고 출장소 건물 부수고 불 지르고 이런 이제 그 당시 신문에서는 난동, 폭동 이렇게는 안 해도 최소한 난동 정도 과격하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50년이 지나면서 이제 민권 운동으로 이름을 바꿨죠.
한국일보 70년 12월 3일자에는 광주 대단지 철거민 수용소에서 얼어 죽었다. 그게 보도가 됐어요. 하늘만 가린 한평반 천막 속에 7 식구가 살았다. 수도, 전기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집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천막에서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나마 서울에 무허가 판잣집에 세대로 살던 사람들한테는 딱지, 입주증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성남에 와가지고 광주 대단지에 와서 무허가 천막 판잣집 짓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철거가 된 게 은행동, 금광, 이동, 단대동 이쪽이에요. 그래서 한성촌이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재래식 변소 6개를 하루 동안 사용했던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여건이 나아진 다음에 80년대에 와가지고는 은행동 사람 중에는 자동차 운전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동차 배터리를 물레방아를 만들어 가지고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전기를 켠 사람도 있어요. 성남에 별명이 많아요. 팔도 주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팔도 합중시, 미 아메리칸 합중국 이런 것처럼 팔도 합중시, 도시화의 사생아, 잿빛 도시 뭐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우물이고요. 초창기에 개울가에 이렇게 그 천막도 한 가구당 하나씩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천막 하나에 서너 가구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금광동하고 은행동 일대입니다. 원래 집이 거의 없던 이 경지 정리만 한 상태의 모습이고요. 수정구 일대의 1971년도 모습입니다. 저 뒤에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1공단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1공단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지금 아직도 있죠. 간대오 거리에서. 성남 서주입니다. 예. 성남 서주. 예. 이렇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비참하죠. 광주 대단지 소요 사건. 이런 차를 불지를 넣어서 개울에 밀어넣은 모습.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데모하는 모습. 저기 그 중앙극장이 있던 중앙예식장이 있던 그 건물 초창기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종합시장이죠. 네. 여기 이제 난대천 여기 맨 밑에 어떤 어린이가 지금 물장난하고 있어요. 이 광주 대단지 있고 나서 선 입주 후 개발 이 정책이 선 개발 후 입주 정책으로 바뀝니다. 먼저 집을 지어놓고 도로 건설하고 전기 넣고 수도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 입주시켜야 되겠다. 그때 당시 광주 대단지 사건을 수습하러 온 사람이 고건 전 총리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발령받아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첫 발령받은 데가 내무부 새마을과에 발령받았는데 너 첫 임무는 광주 대단지 수습해라. 그거였습니다. 이 1973년에 성남시청이 개청하면서 콘티넨탈 식품 이런 것들이 삼용전자는 지금 3공단에 지금 가 있고 콘티넨탈 식품 구도가 났는데 지금 이제 삼립식품, 파리바게뜨 이렇게 이제 다 샤니로 변해가지고 옮겨갔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원 앞쪽에 개울이 예전에 이랬는데 여름에 장마철에는 막 차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1990년대 초에 복개가 된 이후에 은행동에서 어린이가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한강에서 발견됐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물이 많지 않지만 장마 때는 물이 수량이 많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풍생중학교 선생님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탄천이 직선화되면서 그 물의 흐름이 더 이제 빨라져 버렸죠. 이 자연적인 속도 완화가 안 되고 이게 보호가 좀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중앙공원 이게 선개발 후 입주 이게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가 그래서 탄생됐는데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가 분당이고 일산이고 부천, 중동, 평촌, 산본 그 5개 도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숲던 마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수트 구워서 이고 가는 여자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이 오리들 농악하던 청년들 모습입니다. 둔촌 사당 앞에서 지금 오리들 농악하고 있습니다. 구미동 일대의 옛 모습입니다. 항일 의병도 일어났었고 만세운동도 일어났었고 만세운동 때에 이 성남이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3,000명 그리고 요 습골 지역에서 300명 이 지금 숫자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로선 거의 주민들 전부 다 거의 나왔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영남대로가 직선화돼서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가 되고 판교 IC 앞에 거기가 원래 삼거리였어요. 그 삼거리에 판교 IC가 생기고 이렇게 변화해왔습니다. 예, 뭐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느라고 경황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원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강좌도 운영하지만 또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윤정준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대진 원장님께서 좀 늦게 도착하셨는데 한번 우리 김대진 성남문화원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의 삼청년입니다. 제가 46년생이거든요. 제 집안이 여기서 산 지가 700년. 저는 경주 김씨 김군의 자손인데 우리 김군 할아버지가 고려시대부터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개국 공신이었고 이래서 지금 오포면 등평 미술실 태백국에 바로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300만 평을 임금님한테 하달받았죠. 그 중에 이제 그동안 어르신들이 마음이 터르셔가지고 지금 60만 평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성남에서 이제 판교 이제 백현동입니다. 6.25 동족상전의 비극도 겪었습니다. 또 이 판교에는 그 옛날에 그 낙생 행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궁이 왜 생겼느냐? 옛날에 이제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탄천을 가서 군사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군사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임금이 자주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 행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살던 그 백현동을 낙생말이라고 있었고 국내동을 궁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궁 안쪽에 있는 동네에다가 궁안이라는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큰 홍수가 와가지고 이 행궁이 다 그 수몰되면서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이렇게 깊게 팔면은 거기서 떠내려왔던
그런 돌기둥 이런 것이 발견되고 그러다가 이제 판교 신도시가 됐는데 그런 행궁이 있던 지역이고 그리고 옛날에 지방에서 서울로 가려면은 전부 다 판교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용인 구성으로부터 풍덕천으로부터 우리 성남시 지구 모내 거쳐가지고 판교원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달래는 고개로 해서 말죽거리 지금 양지역이죠. 양재역으로 해서 한양에 들어갔던 그런 길입니다. 그게 옛날에 지금의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울 한양에 가려면은 과거보로 가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판교원에 와서 숙식을 하고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그런 길목으로 옛날에 활동을 했고 또한 일본의 사신도 와서 머문 적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판교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판교원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이게 낙생 행궁 옆에 낙생 장터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판교장, 북담장으로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지역 분들이 모인 것이 분당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청에 얘기를 해서 우리 문화원이 표지석을 세우려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신상기 시장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표지석을 다 세울 겁니다. 이러고 제가 살던 백현동에는 이완영이가 9살까지 살던 곳이 백현동이에요. 그러다가 서울 친척집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거기도 이제 표지석을 세웠고 또 우리 아까 우리 윤종중 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에는 역사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정일 땅 성남시 우리 영토유적 1호는 충청도에서 시집을 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글방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시집 오니까 남편도 글을 몰라요. 동네 사람도 모르지만. 이래서 남편부터 글을 가르치고 동네 분들도 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시도 쓰시고. 근데 자녀가 9명을 낳았는데 9명이 다 죽었어요. 굶고 옛날엔 또 유행병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 향토유적 1호로 지정을 해서 그분의 뜻을 기리고자 그 강정일당 상을 매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상금이 1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가치가 없는지 관심이 없다가 이제 300만 원 되다 보니까 많은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또 우리 성남시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심양에 둔천 101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심양 인구가 얼마냐면은 800만 중에 우리 동포가 60만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둔천 101장을 안 하면은 거기 있는 조선족들이 한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된다. 물 하나 줄 테? 10원 물 좀 가져와봐. 이제 생각을 하다가 거기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학생이 글을 낭독을 하는데 뭐라고 낭독을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놔놓고 조국이긴 대한민국에 갔다 돈 벌러 나를 이렇게 다 내버려 두고 돈 벌러 가가지고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다. 근데 중학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고 조국인 대한민국에 갔는가. 그거는 부모님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기 위해서 갔다는 걸 뒤늦게 생각하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귀국을 오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다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러면서 우면서 그 낭독을 하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성인이 또 우리 또 이제 성인을 상대로 또 신앙생활을 보는데 그 한 분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왜 중국의 심양에 와서 살게 됐는가? 그때 독립운동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온 분도 계시고 옛날에는 우리 조선이 못 살았대요. 중국은 잘 살고 이게 먹을 거 없어서 중국에 와서 살게 됐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텃세가 세모델.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 중국에 와서 흘린 눈물은 압록강보다 압록강 물보다 많았지 적지 않았을 거다. 이러한 시를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같이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뭐 식당에 이런 데 다니면은 그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와 있죠 현재. 그럼 제가 이제 주인들한테도 잘 내어주라고 제가 더 많은 거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런 적도 많은데 그 심양에 조선족이 그렇게 많이 삽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와서 우리 일을 도와주고 있죠. 우리 지금 경제가 많이 발전됐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가지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산업전선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성남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판교 신도시 개발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나섰냐면은 이제 분당 신도시는 개발을 시켜놨는데 판교 이쪽은 개발 제한지구로 묶었어요. 그 오사조치라 법에도 없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너무 난개발이 되니까 이 주변을 규제를 해라. 그래서 오사조치입니다. 그래서 판교 지역에는 일체의 건축 행위도 못하고 그런 지역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농사져 가지고 생계가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녀가 대학을 갈래도 대학 보낼 돈이 없고 뭐 살림을 이제 자녀들이 많아서 살림을 내려도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느냐. 제가 저 농협조합장을 했는데 농협에서 담보를 잡히고 돈을 얻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담보가 늘어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그걸 경매처분시킵니다. 이러니까 판교에 사는 원주민들이 고향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도 판교 개발해달라고 투쟁을 하자.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이래서 제가 농협조합장 시절에 판교 개발 추진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농협조합장 가지고는 시에서 뭐 얼굴 한번 빗고 또 안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판교 지역 사는 주민들이 조합장은 지금 농협조합이 회장으로 됐는데 전부는 이성희한테 물려주고 시의회로 가라. 그때 조합장 연봉이 얼마였었냐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판공비가 5천만 원이고 그때 시의원은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농협조합장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시의회에 입성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우리 시의원들은 무고수 명예직이었습니다. 정당 공천제도 아니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기초단체나 시장이나 시의원은 정당 공천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심부름꾼이 당이 필요합니까? 이거 엉망이에요. 지금 후배 의원들한테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내 시의원 끝나면 누가 지역 주민이 얼굴 하나 쳐다볼 것 같으냐? 있을 때잖아고. 시민들이 심부름꾼이니까 시민을 보고 봉사를 해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러고 제가 이제 7년 동안 쌓았어요. 저는 대통령, 도지사, 우리 시장 화형시켰습니다. 우리 성남 부시청 앞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그때 이제 한강호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을 때
김병량 시장이 저렇게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하고 싶다. 그럼 비서실장을 한번 만나주게 하겠다. 그랬더니 농담하지 말라 했더니 진짜 만나주게 헌대는 거예요. 어느 날 9시 반에 시장실 오라 그러더라고요. 시장실에 갔더니 한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전북에서 그 좀 명예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고건 무신 뭐 그때 경제기획장관 했던 사람, 또 강봉균이 진영 이런 그 세븐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분별로 한 번씩 부동반에서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한가구 비서실장한테 우리 역 사는 실정을 다 얘기하고 예? 사진 제공해주고 그랬더니 이거 한번 납부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판교 개발을 정부에서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판교 지역 300만 평을 정부가 매입을 해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럼 내일 아침에 제가 당장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7일만 일주일 되니까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틀 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도에 와서 발표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판교를 개발하면서 벤처단지는 왜 도입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12년 있었는데 의회에서 외국에 신도시가 보니까 신도시가 성공한 도시는 전부 다 벤처단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도 벤처단지를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임창열이가 벤처단지는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시청 대실에서 제가 임창열 도지사 멱살 잡고도 싸운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판교 개발이 됐고 그때 당시에 우리 성남시 시민들은 너 어디 사느냐 하면은 성남시 산다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제일 못 사는 도시고 사건 사고 나면은 전부 다 성남시가 사건 사고 지역이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해가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만족도 1-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1년에 생산되는 게 얼마냐? 140조 원이 말이 140조 원이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지금 13명이 근무하는데 앞으로 제2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만 완성되면요 세계적인 테크노밸리가 되고 지금 태신역 군사 비행장이 우리가 민간 공항으로 변하면 제일 잘 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가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가 광주군입니다. 한 문화와 하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시의장 했을 때 이거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한 문화와 한 역사니까. 여러분들 일본을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많으시지만은 일본은 초등학교 옆에도 골프장이 있어요. 눈썰 매장 있고 다 있습니다. 요트장 있고. 근데 우리 성남에는 홀 땅이 없어요. 어떤 시장이 어떻게 해줘가지고 건축하고 내주고 그런 적도 있는데 골프장은 남서울 시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개시를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통합 추진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때 또 이제 임태희가 우리 10년 후배예요. 임태희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예요. 임태희 때 얘기를 해가지고 국무회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국회 상정을 했더니 그때 어느 당이 그것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된 건데 어느 때는 이게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이 많이 됐는데 모든 시설을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시청 주차장에다 눈썰 매장 만들고 이런 건 아니죠. 어느 시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로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뵈니까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 산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에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누구나 사고 싶은 이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오늘 제가 일찍 와야 되는 건데
오늘 성남시에서 그 경기도 체육대 개폐시에 보고대가 있어가지고 또 문화원이 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 좀 드리고 그래야 늦은 거를 사과 말씀드립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문화원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전국에 231개 문화원이 있는데 231개 문화원에서 성남문화원 같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뭐 상도 받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그건 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 공무원들도 많이 여기 오고 그러는데 또 시간 나시면은 우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을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패 전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남문화원 김재주 원장님에게 시민 포럼에 준비한 감사패 전달을 김용원 상대표 아니 뭐 홍보 때문에 네, 감사패 성명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성남시민포럼은 4월 특별 강연회를 성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개최하는 데 협력해 주신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에 대하여 포럼인의 뜻을 모아 감사를 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성남시민포럼 포럼인 일동